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몇 가지 했지만 제일 핵심적인 게 이 콘솔 라이트 문장이죠. 라이트 혹은 라이트 라인. 라이트는 해당 내용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커서를 이렇게 멈추고 있는 것이고, 라이트 라인은 내용을 찍고 난 다음에 줄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로 찍을 때는 계속 연달아서 한 줄에 내용이 찍히는 그런 문장의 출력 결과이고, 라이트 라인은 출력 요 라이트 라인 문장 하나마다 한 줄씩 차지하면서 내용이 찍히는 경우죠. 그리고 어쨌든 라이트 라인의 첫 번째 인수는 출력을 하게 될 포맷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나열된 값들은 그 포맷 안에 내용이 찍히게 될 값 혹은 변수의 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콤마로 구분자 가 되어서 쭉 나열이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 의미와 그 나머지 파라미터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포맷 안에서 중괄호 기호로서 사용하면서 요 숫자를 주는 것은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0번째, 1번째, 그 다음에 또 있으면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그 값을 통해서 언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예제, 이 예제가, 그 다음에 특히 D는 값이 표시되는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D는 일반적으로 데시말을 나타내고, 요처럼 정수값을 표시하는 것인데, 실제 찍을 값이 실수값일 경우에 이렇게 정수 표시를 해놓게 되면 오류가 난다. 그래서 정확한 서식을 사용해 주어야 한다. C는 통화기호, 돈 표시 이런 것들을 통화기호라고 하죠. 이렇게 앞에 숫자 앞에 이렇게 통화 표시 기호를 나타내라. 그리고 D는 데시말, 정수를 나타냅니다. E 또는 소문자 E는 지수 표기법을 나타냅니다. 1.24 E 플러스 003 이렇게 되면 1.234 곱하기 10의 3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E 플러스가 미수가 10을 나타내고 지수가 3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기법을 약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에 대한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 또는 F, 플로팅의 약자입니다. 고정 소수점, 이게 실수값이죠.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값의 형태를 찍으라 할 때는 F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N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천 단위 구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 단위마다 소수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읽거나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N 또는 소문자 N. P는 퍼센테이지,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X는 16진수로 뭐 출력을 해라. 그래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자리수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자리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F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를 표현한다는 의미로서 F 뒤에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총 8자리 중에서 실수 값으로 이 뒤에 나열된 것 중에 첫 번째 실수 값으로서 8자리를 찍는데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만 표현해라. 그러면 남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소수점 이하 4제짜리. 이렇게 자리수가 소수점 이하 4제짜리까지 안 될 경우에는 뒤에 0을 추가해서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것도 일단 들어가야 되죠. cd ch ap03 들어가서 .NET 런을 하게 되면 요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죠? 여기 지난 찍힌 거니까 이렇게 요거 보면 요 같은 경우에 보면
소수점 이하 4자리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수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밖에 없을 때는 뒤에 0을 의미 없는 0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찍으라 하면 앞쪽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자릿수를 지정해 줄 때에는 남는 부분은 이 앞쪽을 비워주도록 되어 있다. 해당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쭉 이렇게 출력을 하다가 줄넘김을 하고 싶다든가 내용상에서 그럴 때 사용하는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특수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포맷 안에 문자 기호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뒤에 나오는 이 N, T, B 원래 그 해당하는 문자의 의미가 있는 놈이죠. 이놈을 탈출시킨다. 이 기능을 탈출시킨다. 이거는 뒤에 n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n의 기능을 탈출시켜서 escape 문자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이름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줄로 이동. 그러니까 엔터키를 누르는 효과를 가진다는 뜻이죠. 팁은 말 그대로 탭키를 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 다음에 뒤로 한 칸 이렇게 하는 거는 백스페이스. 그래서 출력 형식 문자에는 이 역슬래시가 사용이 되면 이 뒤에 있는 문자에 따라서 그 기능이 각각 달라진다. 자, 이 역슬래시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문자 자체를 찍고 싶으면 그냥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케이프고 뒤에 요거 나오니까 그냥 요 문자 하나를 찍는 거다. 이 두 개가 하나죠.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더블 코테이션 각각에 대한 값들을 추정하는 거죠. 각각의 값들을 탈출시킨다, 뭐 이스케이프 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줄을 먼저 요거 처음에 보면 줄을 먼저 바꾸고, 그래서 여기 한 줄에 이렇게 공백이 생겼죠. 그 다음에 줄 바꿈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줄 바꾸기,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연습.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요거는 이제 요거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그 값을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슬래시 두 개가 역슬래시 하나를 찍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니까 역슬래시 세 개가 찍히겠죠. 그래서 세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은 요거 바로 뒤에 나오는 역슬래시 하나를 나타내죠. 두 개는. 그래서 그 다음에 n이니까 역슬래시 n이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당 역슬래시 하나니까 역슬래시 하나 t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역슬래시 두 개니까 이 두 개는 그냥 하나로를 그대로 출력,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그냥 이걸 별표를 이렇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특수 문자들은 그냥 찾아가지고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변수라는 것은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저장 공간의 의미로서 변수라는 것이 사용되죠. 그리고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해야 되고, 그죠? 그 C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변수는 불, 정수, 실수, 문자열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별 거 없죠. 부울 값은 true 혹은 false 값을 가지는 값을 우리는 불리한 부울 값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 그대로 읽은 건데 B-O-O-L, 부울. 그래서 얘는 true 혹은 false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보통 숫자를 0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숫자 0을 false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2건 플러스 3이건 그냥 1이건 나머지는 true가 됩니다.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해야 되고, 대략 이런 규칙에 따라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대소문자가 구분합니다. ABC와 소문자 ABC와 대문자 ABC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 숫자, 언더바를 유일하게 특수 문자 중에서 언더바, 마이너스 기호 하단에 있는 이 기호죠. 언더바를 포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약어, 뭐 불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실제 C샵 문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의돼서 쓰는 것들이 이미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 쓰면 자기가 이게 문법 C샵 문장상에 그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정의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약어들은
이 외에 예약어들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여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이 규칙을 지키면서 변수 이름은 프로그래머가 당연히 직접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항상 선언해야 되고 앞쪽은 워낙 우리가 전에 하기도 많이 했고 변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고 그냥 대충 보고 스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동일 타입 인티저형 동일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콤마를 구분자로 선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var1에 있는 값은 var2의 값으로 var2의 값은 var3의 값으로 var3 값은 var4의 값으로 var4에는 100 이런 식으로 다단계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서 차례대로 100이 여기 들어가고 그 값이 또 여기 들어가고 그다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V1부터 V4까지가 전부 100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효과를 가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변수의 대입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계산된 수식의 결과값이 왼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죠. 자, 요 같은 경우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no var이라는 걸 정수형 타입으로 여기 선언을 했죠. 근데 여기서 바로 선언해 놓고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초기값이 사용이 되는데 이 앞에 그 초기값에 대한 정의가 여기가 사용되기 전에 일단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도 값을 어사인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변수의 값에 대해서 이전에 초기 값이 선언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어떤 값이 사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할당문 왼쪽에는 반드시 이걸 담을 수 있는 변수가 와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경우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의 크기에 대한 용어입니다. 비트라는 것은 0과 1 두 개의 값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비트라고 합니다. 한 비트면 두 가지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두 비트면 네 가지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이트는 8비트를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서 만든 거. 여기 보면 참고로 두 개의 전기 스위치, 두 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00, 01, 10, 11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오죠. 두 비트이면 4가지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n비트이면 모든 가능한 경우수는 2의 n성 비트가 되는 것이다. 자, n성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3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2의 3성에서 8이 된다. 4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2의 4성 16이 된다. 이거는 10진수와 2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이걸 나타내는데 16진수는 16개의 기호를 가지고 해당하는 숫자를 위치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자리 숫자로, 근데 이제 16진수 같은 경우는 진법 체계에 따라서 기호가 9 다음에 총 여기까지 하면 10개죠. 그 다음에 또 약속에 의해서 A가 10을 의미합니다. B가 11, C가 12, D가 13, E가 14, F가 15를 의미합니다. 이 진수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길죠. 굉장히 깁니다. 16진수는 주어진 이진수에서 이진수를 16가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0부터는 10에 해당하는 것이 A다. 이거 알아두고, 왜 16진수를 사용하느냐 하면, 왜 16진수를 사용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내부적인 거는 다 이진수로 표현이 되죠. 이진 논리에서 움직이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길어요. 그죠?
근데 요거에 대한 축약된 4비트를 한 비트로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짧게 해당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4비트를 하나로 10102A죠. 1011 1100 1101 1111 01111. 자, 요거는 비트 수에 따른 바이트 수와 해당 표현의 개수. 그러니까 16비트 가지고, 즉 2바이트죠. 16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양수로서 제일 큰 거는 2의 16성이 돼 가지고 65536이에요. 참고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32비트면 42억 정도, 64비트면 1800경. 자, 이진수 표현하는 방법은 당연히 앞에는 간단하죠.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잘 볼 수 없거나 그럴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진수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시스템이 위치 표기법이죠. 위치 표기법이죠. 즉 위치에 따라서 그 웨이트를 달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진수니까 예를 들어서 1, 1, 1, 1이다. 10진수로 예를 들어 이게 10진수다. 9다. 10진수로 999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표기법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9 자리 위치만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수 체계는 위치 표기법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동일한 표기가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10진수니까 10의 0성자리, 여기는 10의 1성자리, 여기는 10의 2성자리에 대한 웨이트가 그 자리수에 해당하는 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10의 2성이죠. 100 9 더하기 10의 1성 곱하기 9 더하기 10의 0성 곱하기 9. 그죠? 모든 숫자의 0성은 1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있으나 만하고, 그죠? 그래서 99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표기는 다르지만 값의 의미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치 표기법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이진수니까 각각의 자리에 이진 그 숫자의 웨이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2의 4성, 2의 5성, 2의 6성, 2의 7성의 웨이트가 있으니까 1 곱하기 2의 7성 더하기 0 곱하기 2의 6성 쭉 이런 식으로 나열되죠. 자, 이진수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0은 곱해지면 전체가 0 되니까 결과가 0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은 곱하나 많아져. 결국은 요것만 남죠. 2의 7성이라는 거. 그래서 2의 7성은 128, 2의 4성은 16, 2의 1성은 2, 그 다음에 2의 0성은 무조건 모든 것의 0성은 1이니까 1. 그래서 0은 의미가 없고 요 웨이트 1, 2, 16, 128만 다 더해주면 요 이진 표현에 대한 10진수가 만들어지죠. 그게 14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변환하는 방법은 웨이트 1인 부분의 요 2의 n성을 다 더해주면 되죠. 2의 7성 더하기 2의 4성 더하기 이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은 곱하나 많으니까 결국 1인 곳의 요 위치값, 위치 웨이트 값만 1인 곳의 값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의 7성 더하기 2의 4성 더하기 2의 1성 더하기 2의 0성. 그래서 그 웨이트만 다 따로 더하면 14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라 하면 나열된 이진수 중에서 1인 곳의 웨이트 값만 미리 적어놔도 돼요. 1, 2, 4, 8, 16, 32, 64, 118 딱 적어놓고 1인 곳의 웨이트만 쫙 더해주면 이진수를
10진수로 고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진수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유일한 홀수 팩터입니다. 그죠? 여기면 이 영성이 돼서 1이 나오죠. 그래서 1이 여기에 표현된 값에다가 더해지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진수에서 맨 마지막에 이것은 홀짝을 나타냅니다. 이게 0이면 무조건 짝수고 이게 1이면 홀수가 되는 거죠. 왜? 나머지는 웨이트 값이 전부 다 2, 4, 8, 16, 32, 64 즉 전부 짝수 파트. 짝수 더해봐야 결과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유일하게 홀수 팩터가 이거니까 이게 들어가면 여기가 0이면 무조건 짝수, 전체 수는 짝수. 이게 여기가 1이면 무조건 전체 수에 대한 결과는 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수를 뭐 이거는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니까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 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요 4개씩 묶어 가지고 하나의 16진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 또 8진수가 있는데 8진수는 3개씩 묶어 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만 16진수의 경우에는 10은 A로 0부터 9까지는 숫자로 표현되겠죠. 10은 A로 11은 B로 쭉 해서 15는 F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진수를 10진수로 굳이 변환할 필요는 없고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라 그러면 16진수를 다시 2진수로 풀어 헤친 다음에 얘를 가지고 10진수로 변환하는 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래서 2진수와 16진수, 2진수와 8진수는 변환한다기보다도 바로 매핑시키면 된다. 4개씩 묶어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를 하나씩 바꿔주면 2진수에서 16진수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매핑이 됩니다. 자리수에다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16진수나 8진수가 사용되는 것은 이 2진수는 너무 길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뭐 2진수이지만 한 자리를 차지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147을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8자리나 필요한 거죠. 굉장히 긴데 16진수를 하면 2자리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8진수를 하면 3자리로 표현할 수 있고, 물론 뭐 10진수도 3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2진수와 10진수와의 관계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2진수를 10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요 1인 곳의 미수가 2에 대한 그 웨이트 값 여기서부터 1, 2, 4, 8, 16, 32, 64, 128이니까 128 더하기 뭐 아까 앞에 수하고 똑같네. 그죠? 1인 곳의 웨이트만 쫙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바로 2진수에서 10진수로 변환이 된다. 2진수에서 16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4개씩 묶어 가지고 바로 매핑 시켜줘 버리면 된다. 다만 16진수니까 0에서부터 9까지 표기는 숫자를 그대로 하고 10부터는 A에서부터 15까지는 F라는 기호로 표현해주면 16진수가 된다. 여기가 다 1인 것, 1인 게 15죠. 다 더하면 그게 F다. 그 정도 상식은 알아두면 되고, 이진수에서 맨 마지막 것은 홀짝을 구분한다. 왜? 유일한 홀수 팩터이기 때문에 이게 더해지느냐 더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홀수 짝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10진수를 나타내는 방법과 이진수를 나타내는 표기법이 10진수는 그냥 아무 그 기호 없이 이렇게 어떤 변수 값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진수로 표현해서 넣고 싶으면 앞에 0b라는 거를 달아서 뒤에 01, 01, 01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진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16진수를 이렇게 직접 다루고 싶으면 앞에 0x라는 것을 붙이고 뒤에 16진수를 주게 되면 이거는 16진수로 93이지 93이 아니다. 그 값을 그대로 이렇게 찍어보면 당연히 여기에 어떤 값을 넣어 놓든 간에 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을 찍는 것이 10진수로 찍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찍으면 다 10진수로 찍게 돼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저장된 숫자를 다른 진수로 표현하고 싶다면 convert to string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찍고 싶은 값을 주고 여기다가 그냥 진수 값을 파라메타로 주면 된다. convert to string으로 찍어야지
그대로 찍으면 아까 봤듯이 전부 뭐예요? 10진수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10진수, 2진수, 16진수, 또 8 주면 8진수로 찍어주겠죠. 그러면 여기 표현되는 값은 요거는 2진수로 찍어서 문자로 바꿔가지고 찍는 거죠. 그죠? 문자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해당하는 진수의 값으로 찍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공되는 함수가 convert to string. 그 다음에 아까 2진수를 10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쉬웠죠. 그 다음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아마 옛날에 많이 했을 건데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를 쭉 이렇게 적어가서 순서는 이렇게 훑어가면서 적으면 바로 이진수가 된다. 뭐 작은 값은 이렇게 해보면 되죠. 작은 값은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값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번이고 2로 나눠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좀 더 길어졌어요. 이거는 16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로 바로 매핑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6진수 1, 3 그걸 뭐 10진수로 바꿔가지고 그걸 또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16진수 1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16진수로 1, 3이죠. 그러면 2진수죠. 1에 대한 2진수 4자리 1이니까 0, 0, 1 이렇게 바꾸면 되고 3이니까 0, 0, 11 그죠? 그래서 쭉 요것만 표현하면 뒤에 부분만 표현하면 요거가 똑같죠? 바로 매핑에 의해서 바로 그러니까 16진수 요거는 16진수였으니까 요걸 2진수로 보낸 방법은 16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로 매핑을 그대로 시켜주면 된다.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반대로 2진수를 16진수로 고칠 때는 2진수를 4개씩 잘라가지고 그대로 매핑해주면 된다. 그죠? 요거는 3이니까, 요건 1이니까, 1 그냥 16, 1,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요 코드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요. 0000은 0이고 당연히 0001은 1이고 0010은 2고 그죠? 0011은 3이고 0100은 4고 5, 6, 7. 7은 맨 위에 게 0이고 111이 7이에요. 맨 마지막에 F 15는 15에 해당하는 거는 다 1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요 표는 최소한 알아두면 바로 우리가 2진수를 16진수로 매핑 시켜 가지고 변환할 수가 있다. 2진수의 4자리는 16진수 한 자리와 똑같다. 8진수 마찬가지입니다. 요 8까지만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8도 필요 없고 여기까지 요 3자리 뒤에 맨 앞에 0 빼버리고 3자리까지만 매핑 관계 알고 있으면 2진수 3자리는 8진수 한 자리하고 같다. 그죠? 그래서 2, 8, 16진수로 변환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해놨네. 그죠?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로 그냥 바로 매핑돼서 표현된다. 그 다음에 convert to int 말 그대로 해당하는 것들 정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정수로 16진수를 정수로 10진수죠. 다 10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10진수로 바꾸니까 그대로고 2진수를 convert to int 10진수를 바꾸라니까 255로 나타났고 8비트가 다 1인 거는 255예요. 요거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16비트죠. F 하나당 4비트니까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비트하고 똑같다 했죠. 44 16비트죠. 이 표현 자체 16진수라는 뜻이에요. 16비트가 아니고 요거는 2진수라는 뜻이고 이건 10진수라는 뜻이고 여기에 표현된 게 10진수다. 여기에 표현된 게 2진수다. 여기 표현된 게 16진수이다. 걔를 convert to int 정수로 바꾸니까 다 정수 값으로 나타났죠. 요 해당하는 값들에 대한 이거는 테스트 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if 문장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식이 참일 때 선택적으로 어떤 코드를 실행하게 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if 현재 셀 sel의 값이 그 16이냐, 여기 sel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console read line에서 읽어 가지고 그 값을 정수로 바꿨죠. 그죠? 정수로 바꿨고, 어쨌든 이 셀은 여기서 입력했을 때 16, 10 이 셋 중에 하나가 입력이 되겠죠. 그 값에 따라서 실행하기 전에는 이 값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값에 따라서 또 어떤 값을 읽어 가지고 이 값을 그 해당하는 진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convert to int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sel의 값이 16이면 그 값을 16진수로 해석해서, 그죠? 요 표현된 거는 16진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콘솔 리드 라인으로 입력할 때는 내가 여기서 16진수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16진수 값을 넣어야 되는 거고 입력해야 되는 것이고, 10진수로 했을 때는 그대로 10진수 넣으면 되고 2로 했을 때는 2진수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늘 했듯이 cd 점점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 하는 거 있었죠. .NET New Console -NCHAP 04 4장 example을 위한 콘솔 어플리케이션 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4장이 관한 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 CS에다가 자, 요건 닫죠. 다 닫고 4장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CS를 띄워 가지고 요 자리에 프로젝트 03_19 요거죠. 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그리고 컨트롤 S 그 다음에 .NET Run 들어가야 되죠. cd chap 04 그 다음에 .NET Run 자, 입력 진수를 결정해라. 이제 요거 지금 실행하고 있죠. 요거 console write 입력 진수 결정 write니까 커서가 줄 넘기지 않고 여기 딱 대기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문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console read line. 그래서 자, 먼저 16진수를 넣어보죠. 16진수를 넣겠다. 자, 그러면 그 16진수 값은 뭐냐? 3D로 넣었습니다. 3D. D가 들어가니까 이제 16진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쫙 여기에 걸렸죠. 그래서 convert to 16진수를 일단 받은 거를 3D를 어쨌든 정수로 바꿨죠. 자, 그 정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찍어봤죠. 16진수로 맨 먼저 16진수로 찍으니까 3D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걸 10진수로 찍어보니까 61이고 2진수로 찍어보니까 4개씩 매핑해서 하니까 뒤에 4개 앞에는 3이니까 0011 그럼 00 없이 그냥 11 그 다음에 D니까 1101 그죠? 1101 됐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5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본 데이터의 형과 s바이트, 바이트 그 값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s바이트로 해놓고 이거 값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형식을 선택했을 때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s바이트 말 그대로 숏 바이트입니다. 사인 바이트란 뜻이 되겠죠.
사인드 바이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에 크기는 부호 있는 8비트 정수형이니까 1바이트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 10진수로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입니다. 요거밖에 표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int, cell 했을 때 int는 요거죠. 32 부호 있는 32비트 정수형, 4바이트니까 21억 얼마에서 마이너스 21억 얼마예요. 정확하게는 2147483647 에서 마이너스는 8에서 플러스는 2147483647 그 사이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안 하고 약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바이트는 부호 없는 애니까 0에서부터 요거의 2배 255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바이트지만 양수만 표현할 때는 2배 당연히 한 비트를 부호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의 2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쇼트는 2바이트 32768에서부터 플러스 32768에서부터 마이너스 32768에서부터 플러스 32767 이거 다 필요 없고 뭐 요 숫자 자체를 대충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쇼트 즉 2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생각보다 3만 얼마밖에 표현 못 하더라.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unsigned short 같은 쇼트이지만 위에 요거처럼 부호 없이 양수로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2배 32,727 2배니까 65535. 아까 int는 4바이트니까 21억 얼마. int로 선언해 놓고 21억이 넘는 값을 여기다가 막 넣거나 다루면 오류가 난다는 얘기. 논리적인 오류. wrong은 대략 900경이니까 뭐 우리가 wrong을 해 놓으면 웬만한 정수는 뭐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unsigned wrong이 있습니다. 요 2배니까 1800경. 우리가 아직 경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죠? 저도 큰데. 그래서 이 포맷에서 실제 찍을 값에 대한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되죠. 플로트 같은 경우는 F. 실수형은 플로트가 있고 더블이 있고 데시말이 있어요. 각각에 따라서 플로트는 4바이트 차지하고 8바이트, 16바이트 차지해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소수점 아래자리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플로트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나 정교한 수,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현하고 뭐 이런 걸 다룰 때 유리한데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한데 이 무한정으로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일반 플로트는 소수점 이하 6에서 9까지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소수점 이하. 더블로 가면 범위는 이래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성이니까 공이 45개라는 거니까 사실은 뭐 플로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다만 뭐예요? 소수점 이하 자리수의 개수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죠.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더 다루고 싶으면 더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 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324성이니까 308성 뭐 이렇게 되니까 공이 300 몇 개니까 뭐 거의 그냥 무한대죠. 다만 이 소수점 이하 자리수에 대한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적당하게 보고 플로트형을 할 건지 더블형을 할 건지 데시말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가 바이트 수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리수에 따라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불은 요 영어에 대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으로 바꾼 건데 불은 참이나 거짓으로만 저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논리형이라고도 해요. 1바이트 차지합니다. 비록 참, true 두 가지만 기록을 하지만 컴퓨터에는 빗들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한 바이트를 가지고 두 개의 정보 true 혹은 false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0은 false고 otherwise 음수를 포함 otherwise 숫자가 뭐라도 들어가 있으면 0은 false고 나머지 otherwise true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문자형은 유니코드로서 000에서 FFF 그러니까 16진수죠. 요게
그러니까 0000이니까 16 2바이트 차지합니다. 캐릭터는 유니코드로서. 그래서 이제 한글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유니코드를 지정할 때는 코드를 가지고 직접 지정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면 된다. 저 이스케이프 문자였죠.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 0041, 유니코드 AC00.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찍어 보니까 A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뒤에 요거는 가를 나타낸다. 유니코드 AC00이 가를 나타내요. 유니코드 0041이 A를 나타내는 겁니다. 찍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캐릭터로 찍어보면 안다. 그 뒤에 거는 그 문자 코드에다가 더하기 1한 거를 찍어본 거죠. 그러니까 A 다음에는 B니까 B가 찍혔고, 그죠? 그 다음에 가 다음에는 각이, 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받침이 있는 경우가 쭉 나타나니까 받침이 있는 경우 중에서 기억이니까 각이 되는 거죠. 가 다음에 코드가 요 숫자를 증가시켜 가면서 나머지 경우도 이렇게 찍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스트링은 뭐 입력한 문자의 길이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자를 포함해서 문자들의 집합이에요. 문자열은 문자들의 배열인 거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배열은 요 첨자를 사각갈로와 첨자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문자열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첨자는 0에서부터 시작한다. 0이라는 게 맨 첫 번째 거를 나타낸다. get type, 지금 저장된 값이 타입이 뭐냐,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죠. 위에서 차례대로 정수다, 이건 문자다, 그 다음에 싱글이다, 더블이다. 일반적으로 더블인데 이렇게 그냥 F라고 명시해 놓으면 싱글이 된다. 자, 여기서는 연산자에 대한 겁니다. 이건 뭐 다 알죠. 대입 연산자고, 맨 처음에 나타나는 이건 대입 연산자고, 중간에 요거 나타나고 또 중간에 여기 또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등호를 의미한다. 덧셈은 이렇게 하고 뺄셈 기호는 그대로 쓰고, 곱셈은 곱하기 기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스타. 그 다음 나눗셈은 슬래시. 그 다음에 이 퍼센트 기호를 위해서 나머지를 구할 때 5를 상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 값을 넘에다가 집어넣어라. 나눈 뒤 나머지 값을 A의 대입이 아니고 넘의 대입이겠죠. 위에는 그대로 표현해놨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넘의, 아니면 이 넘을 다 A로 바꿔주든, 그럼 이것도 바꿔야 되네, 그죠? 뭐 이거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연산자들이 그냥 쭉 나열됐을 때 어느 것을 우선 계산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빼기 C면 B 빼기 C를 먼저 할 것이냐, A 더하기 B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훑어가면서 한다. 근데 이렇게 연산자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것이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어갈 때 인접한 거 두 개만 따지면 돼요. 자, 쭉 왼쪽에서 이거는 그냥 관계없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왼쪽 먼저 해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A 더하기 B 한 다음에 C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하고 곱하기하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높기 때문에 B 곱하기 C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A를 더해요. 그 다음에 요것처럼 앞에 이렇게 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C라는 것을, C가 여기 위에 보면 정수값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정수값으로 되어 있는데 걔를 인위적으로 강제로 플로트로 바꾸는 거죠. 플로트 타입으로. 요 순간만큼은. 그래서 플로트 결과가 플로트가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 헷갈린다, 이것저것 다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괄로 치면 돼요. 괄로 치면 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걔를 먼저 합니다. 자, 계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동일할 때는 왼쪽 것부터 먼저 한다. 자, 정수와 정수의 연산의 결과는 정수가 된다. 지금 A, B, C 다가 정수로 계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결과가 정수고 C도 정수죠. 정수와 정수를 나눈 결과도 정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예, 정수로 하니까. 그래서 1.0이 대입된다. 이 실수값에. 이렇게 되면 이걸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와 정수와 정수, 뭐 정수와 실수와의 관계를 잘 모르면 이렇게 오류가 나게 수식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헷갈리면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경우 이 나누기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수가 되면 안 되죠.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점 이하 값이 계산이 돼서 중간 임시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플로트 타입으로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정수는 정수 실수는 큰 쪽으로 맞춰져서 실수값으로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가 표현이 되겠죠. 그 값을 실수값에다가 전달하니까 그대로 소수점 이하 값이 정해진 실수값이 result 2에 저장이 되겠죠.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괄호를 사용하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무시된다. 강제로 형 변환을 시켜 줘야 될 경우이다. 그래놨죠. 결과값으로 아까 1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1.5가 그대로 나오게 하려면 유상에서 C를 실수형으로 강제형 변환하여 변수 또는 상수 앞에다가 괄호 열고 데이터형의 이름 괄호 닫고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잠깐 변환하는 거죠. 정수 실수 간의 연산 결과는 실수가 된다. 실수형을 반대로 또 실수 결과값을 소수점이 있는 실수 결과값을 정수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잠시 괄호 열고 int 이렇게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강제형 변환해주는 float와 int 같은 것들을 우리는 cast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형 변환시켜주면 한쪽 결과가 실수가 되니까 둘 중에 큰 쪽으로 맡아진다 했죠. 그러면 정수 실수 연산 결과는 실수가 되고 그 실수는 그대로 실수형 데이터에 저장이 되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저장될 수가 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 예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될 겁니다. 특히 int pass, 파싱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번역한다는 뜻이에요. 해석한다, 번역한다. int pass도 있고 float pass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문자로 변환하려면 그 숫자 값 .toString으로 해주면 이 함수를 달아주면, 자, 문자열로 주어져 있는 것을 S1, S2가 둘 다 문자열로 주어져 있죠. 그걸 파싱 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정수로 번역해라. 요거 저장된 값을 정수로 번역해라 하니까 100이 되고, 또 플로트, 파스 S2를 실수값으로 번역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자와 문자는 연산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요것도 정수로 바꿨고 요것도 문자 실수로 바꿨으니까 그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200.123이 결과가 되겠죠. 그죠? 200.123.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산자를 좀 줄여 쓰기 위한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num num 더하기 3. 특징이 등호를 기준으로 얘와 얘가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 줄여가지고 num 플러스 이퀄 3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num 이퀄 num까지를 까지를 연산자와 함께 이렇게 쓰면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줄여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는 정감.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num 플러스 num. 다릅니다. 이게 기능 자체가. 요거는 이 변수를 사용하고 뒤에 있으니까 더하기를 증가한다. 이거는 먼저 증가하고 그 변수를 적용시킨다. 완전히 값이 다르죠. 이거는 num이 5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5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num의 값을 6으로 바꿔주는 거죠. 요거는 num이 5를 가지고 있었다면 5를 먼저 6으로 증가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6이 되는 거고 얘는 5가 되는 거죠. 실제 사용 예입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감, 감소 연산자. 자, A가 10입니다. 자, 이거는 A 플러스 하고 난 다음에 B에 저장하는 게 아니죠.
먼저 사용합니다. A의 값을, 즉 10이죠. 값을 B에다가 주고 A의 값을 1 증가시켜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A는 11이 되고 B는 10이 되어 있는 거예요. B의 값을 찍어 보니까 10이 나왔죠. 자, 다시 내려와서 A 값은 지금 현재 11입니다. 그죠? 자, 먼저 11을 증가 먼저 시키고 그럼 12가 되죠. 그 12를 B에다가 넣으라고 하니까 그때의 B의 값은 12가 되는 거예요.